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심예희, 그리고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요즘 안개 낀 갈림길에선 여행자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불안과 금리 변수라는 짙은 안개 탓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간만 미증시는 소비 둔화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겹치면서 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불안이 커졌고 금리 인하 기대와 경계 심리가 교차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별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가량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로는 바이오, 원전, 그리고 게임 등이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과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의 핵심 흐름과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부터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24% 오른 5250선을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 매수세가 유입이 주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스닥 0.29%, S&P 500 지수 0.11% 하락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나 더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 업종, 하락 업종이 비슷해서 시장 전반에는 관망세가 뚜렷했던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시장 분위기를 누른 건 경기 지표였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가 이 예상치를 밑돌며 정체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 경기 둔화 모멘텀이 해석이 이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또 곧 발표될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경계심이 커진 겁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오히려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리츠와 유틸리티 같은 방어 섹터는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 민감 중소형주들은 비교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섹터 차별화 속에서 대형주들 중에서는요, 테슬라가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금융업종은 경기 우려와 그리고 AI 확산 경계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섹터별 온도차가 뚜렷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소재나 재량 소비 등 일부 섹터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요. 기술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기술 약세 배경에는 AI 투자 부담과 이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재평가가 반영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여파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이 1%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는 12월 소비 판매 부진으로도 꼽히는데요. 이 소비 모멘텀 둔화가 경기 우려를 키우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또 약세를 보였고요. 금융주 역시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TSMC가 1월 매출 37% 증가로 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요. AI 수요 호조를 반영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비 둔화 여파로 대형 소매 매장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텔란티스의 북미 배터리 투자 재검토 소식인데요. 유럽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와 설립한 이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즉 SPE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최근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또 현금 보존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지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이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 차원의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입니다. 다음은 알파벳의 대규모 채권 발행 소식입니다. 구글 모 회사 이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24시간도 안 된 채 32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46조 8천억 원을 조달한 건데요. 이번 발행은 영국과 스위스에서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이 성공했는데 발행액이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리면서 높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약 30년 만입니다. 이번 조달로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 재원을 사실상 확보를 했고 경쟁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며 재무 경쟁력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정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 또는 강력한 조치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 2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며 이번 이란 주변에 함대를 추가 배치할 수도 있고 또 항공모함 전단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적 압박과 또 외교 협상을 병행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도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이용은 정당하다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표 통신기업 버라이존에 대해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주가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무선 가입자 증가와 고정형 5G 인터넷, 이른바 FWA 사업 성장성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버라이존은 최근 분기에서 후불 무선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5G 홈 기업 인터넷 가입자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기업용 통신과 보안 서비스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통적인 통신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전환 기대 또한 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5G 설비 투자로 인한 자본 지출 부담과 이 경쟁 심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시장에서는 배당 매력과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갖춘 방어주 성격이 강하지만 5G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면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주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와 또 AI 기반 보안 수요 증가가 이 투자 심리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 보안과 또 위협 탐지 분야에서 구독 매출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였는데요.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 흐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분석 프로그램이 또 강화되면서 대형 기업 고객 확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보안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시대의 필수, 이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한 보안이라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이버 보안 대표 성장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브리핑 그리고 종목별 글로벌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과거의 3배에 달하는 30% 육박하면서 시장의 자산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인데요. 6일부터 시작한 이탈리아 올림픽과 관련한 이슈를 오늘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모이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아와 코르티나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드라마틱한 도전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우리 선수들만큼이나 큰 박수를 받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기술과 진심 어린 후원으로 올림픽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우리 기업인데요. 이탈리아 현지인들까지 매료시킨 K기업의 활약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 3,800여 명에게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을 선물했는데요. 현재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직접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빅토리 셀피는 이번 대회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이 올림픽 시상식의 엄숙함을 깨고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며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미디어 센터에 설치된 삼성의 체험관은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줄을 서서 갤럭시의 AI 번역 기능을 체험하는 등 기술 한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려한 기술로 눈길을 사로잡았다면 LG그룹은 10년 넘게 이어온 묵직한 동행형 후원으로 현지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LG는 비인기 종목의 소름을 듣고 일어선 스켈레톤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10년 넘게 후원해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스포츠 매체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원해온 사례를 매우 이례적이고 감동적이라며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LG가 지원한 스탠바이미 TV를 활용해 전술을 분석하고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쾌적한 라커룸에서 휴식을 취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지원 시스템이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 총수들의 스포츠 외교도 큰 화제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개막 현장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는데요. 현지 유력 일간지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는 핵심 파트너로서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값진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갤럭시로 셀카를 찍고 LG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빙판을 가르는 선수들. 그 뒤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끈기 있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남은 올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과 기업들이 써내려갈 멋진 시너지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모이쇼였습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와 살펴본 모이쇼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업들의 따뜻한 손길.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22일까지 이어지는 국제올림픽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살펴볼 시간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를 심예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가 N수생 증가와 입시 경쟁 구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조건이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일반 전형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철강 가격 하락의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가격 약세는 아시아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며 국내 철강 가격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가는 유지된 채 판매 가격만 내려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추가 비용 부담도 예상됩니다. 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지역별 요금 차등화를 예고하면서 전기료 중심의 철강사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가격 하락과 환경 규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속형 건강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홍삼과 인삼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 외에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회분 개별 포장 제품과 이중 복합 제형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선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약업계는 올인원 건강관리와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앞세워 설 명절 선물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는 간편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심예희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경제 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소식을 살펴봤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 대장주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부진, 1월 고용지표 경계 심리 등이 차익 실현 욕구도 키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장 초반에는 전 거래일보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다시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결국 상승,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5,354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이 1조 7,129억 원 매도했고요. 사자에 나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74억 원, 6,89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세한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1,114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이 484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가리는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11% 오른 16만 7,8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과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예정에 대한 기대 덕분인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83% 내린 86만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업 공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영향으로 현대차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KB금융 등 금융주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흐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2.24% 하락한 15만 2,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1.85% 상승한 38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임상시험 이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인 에이프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로봇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약간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먼저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먼저 KCC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KCC 장 중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요. 점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KCC를 상대로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삼성물산 지분 유동화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이 주주 가치 재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가치는 약 4조 9천억 원 정도인데요. KCC 시가총액 4조 1천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삼성물산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즉 EB 발행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해서 54.6%의 주주가치 재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분을 직접 매각해서 할인율을 해소할 경우에는 최대 78.3%까지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주 서한이 KCC의 재무 전략과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KCC 0.10% 하락 출발을 했지만요. 장중 13.99% 오른 55만 8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12.16% 오른 54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KCC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 지분 활용 방안이 향후 주가 방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LG전자 준비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피지컬 AI 기대감과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AI와 로보틱스를 축으로 한 신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1조 6,1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 체질 개선 효과가 올해 본격적인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AI 플랫폼인 엑사원을 중심으로 가정용 로봇에서 물류, 산업용 로봇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보면 가전사업은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구독형 서비스 강화, 그리고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 사업 역시 저수익 모델 정리와 비용 절감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LG 이노텍의 아이폰 부품 공급 확대, LG 디스플레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LG그룹 전반의 실적 모멘텀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LG전자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심예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이 규제 완화 기대감과 역대급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 오전 전거래일 대비 11% 넘게 상승한 15만 원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이번 주가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4분기 호실적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3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가량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부문의 호실적이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물동량 증가 추해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통운은 이마트 새벽 배송을 전량 담당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쿠팡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로 저평가받았던 가치가 시커머스 물량 유입과 점유율 회복을 계기로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은 15만 4천 원의 거래를 시작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최근 박스권 흐름을 이어오다
단기 추세 전환에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과 실제 규제 완화, 법제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규제 완화가 물동량 증가라는 실질적인 데이터로 이어질지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김정희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SAMG 엔터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이 시장의 흐름에서 또 주목을 받는 기업이었는데요. 기대감이 몰렸지만 다소 상승폭은 점점 넓혀가지 못하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날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1,4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와 라이센스 매출 증가, 그리고 원가율 개선 효과를 뽑았는데요. 특히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장 전망도 밝습니다. 3분기 캐치, 티니핑 영화 개봉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에서는 또 메탈 카드봇 성과가 온기 반영된다는 점, 여기에 원가율 하락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은 올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한 해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61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226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이 또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콘텐츠 IP와 MD 그리고 해외 사업이 맞물리면서 수익 구조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시가는 3.45% 상승한 채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12.47% 상승하면서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 그 흐름폭이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또 저가 1% 하락한 채 또 장을 이어갔고요. 결국에 1.67% 상승한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SAMG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바이오 중에서도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비만 치료제 신약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건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5,47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57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권가는 독감 유행에 따른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전문의약품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목을 받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신약의 빠른 시장 침투 가능성을 반영해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7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된 용량 설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한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한미약품은 이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HOP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비만 치료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은 시가를 6만 원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고가 6만 4,300원까지 터치하면서 마감가로는 5.92% 오른 62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임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마켓 트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한 국내 대형마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되기 시작한 건데요.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바둑을 두는 기능형 로봇까지 어떤 로봇들이 판매되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총 14종의 로봇이 판매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반려 로봇 그리고 기능 로봇까지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단순 구매 장소를 넘어서 기술 체험의 공간의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간형 로봇은 사람의 말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뒤에서 조정하거나 사전에 프로그램된 동작을 수행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음성 인식이나 감정 인지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이나 몸짓을 구현하고 있는 점은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러나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천만 원대에 해당하며 보다 복잡한 동작이 가능한 고급형 모델의 경우 7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부담된 가격이기도 한데요. 반면 수백만 원대의 로봇계나 또 바둑을 두는 기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거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체 측은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대형마트의 로봇 판매 시도는 휴머노이드 대중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로봇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시장의 움직임과 맞물려 기술 대중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로봇이 일상적인 이러한 공간에서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과 같은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형태의 로봇 제품의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시장 반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전해드렸습니다. 네,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트렌드 잘 살펴봤습니다. 구매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서울에 있는 과학관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심예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기업사전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AI 기반 의료 솔루션으로 암 진단과 치료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바로 루닛입니다. 루닛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료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루닛은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암의 조기 발견과 정밀한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의료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닛의 소프트웨어는 의료 영상 데이터와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업계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루닛의 미션은 AI의 힘으로 암을 정복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AI를 위한 조기 진단과 정밀 치료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의료 영상 분석과 정밀 의료 관련 AI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제품군에는 루닛 인사이트 시리즈가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유방암 등 다양한 영상 진단에 활용됩니다. 이 AI 솔루션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이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이상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루닛이 가장 주목받는 큰 이유는 전통적인 진단 방식에 AI를 결합해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인데요. AI는 방대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사람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미세한 이상 신호를 포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암 조기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루닛은 임상 연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기술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다양한 데이터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증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AI 솔루션을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닛은 전 세계 의료기관과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AI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의 협력 사례처럼 AI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에 함께 참여해 정밀 치료 전략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으며 이는 루닛의 플랫폼을 세계 의료 커뮤니티에 더 깊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암 진단과 정밀 치료를 돕는 의료 AI 기업, 바로 루닛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의료 AI 기술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암 진단에 더 빠르고 정확한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AI를 적용하는 기술, 그 중심에 바로 루닛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루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루닛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몰타 정부의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공공입찰에서 AI 솔루션 공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루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현지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예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소비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와 대처법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접수된 피해를 보면 전체의 약 80%가 항공권 관련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가 항공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 연휴 항공권 피해가 많을까요? 설 연휴 항공권은 평소와 다른 조건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취소나 변경이 어려운 좌석 위주로 팔리고 있고 그만큼 취소 수수료가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는 항공권 지연과 결항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공항 혼잡과 기상 변수로 지연과 결항이 잦아지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처리 과정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큰 손해는 연휴 일정이 무너지는 시간 손실입니다. 세 번째는 위탁 수화물 파손 피해입니다. 명절에는 선물이나 특산품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수화물 파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5만 원 상당의 캐리어가 파손됐지만 보상은 3만 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공권 구매 전에는 가격보다 취소 변경 수수료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보상부터 따지기보다 대체편과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화물 파손은 공항을 나가기 전에 바로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이사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항공권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걸린 소비입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조건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설 연휴 소비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와 대처법이었습니다. 네, 편지의 기자와 항공권 소비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법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AI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한화비전의 투자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요. 한화비전은 기존 영상 보안 사업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산업용 자동화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며 첨단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TC본더 투자 확대와 차세대 HCB 장비 가세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증권가는 단기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비전의 실적 흐름을 보시면요. 2025년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과도기였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 부문은 적자 TC본더 매출은 800억 원 수준에 머물렀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 SK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40조 원으로 확대되며 TC본더 수요가 105배에서 120대까지 늘어서 관련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용 장비 흑자 전환까지 더해서 2분기 500억, 그리고 3분기 814억,
4분기 900억 원으로 이익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키움증권이 제시한 투자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는 실적 레버리지 구간 진입입니다. 2025년이 장비 매출 공백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TC본더 양산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 증가가 곧바로 이익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확장성인데요. 차세대 HCB 장비가 HBM뿐만 아니라 NAND와 파운드리 공정까지 이 적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후공정 전반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확장해 나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들어서 시작된 실적 반등에 비해서 이 주가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주가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2025년 공백기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도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전방 고객사의 투자 일정 조정이나 HCB 장비 양산 확대 속도가 기대보다 늦춰지는 경우 이익 개선 폭이 제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하면서도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2,400억 원 수준까지 개선되는 만큼 올해는 실적 구조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익 증가 흐름이 실제 수치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가 향후 주가 방향을 또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와 함께 한화비전에 대한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김정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거시 불안 속 그리고 선택과 집중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주 약세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을 다소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강한 개별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 정세, 상황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발표 소식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아나운서가 불확실성과 기대가 공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도 같이 살펴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예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살짝 하락해도 바로 다시 일어나는 코스피, 이대로 쭉쭉이라고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코스피로 심예희 아나운서가 한 줄 평을 마감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국내 증시는 아마 휴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틀이라는 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한 줄 평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